살다 보면 되게 불편한데 인정해야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남자들 중에 80%는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이지라고 생각한대요. 아니 평균이 50%딱 중간 지점이라 가정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30%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괜찮고 말고를 떠나서 만약에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게 만들려고 뭔가 꾸미고 자기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할 거죠. 그런데 이걸 인정을 못해. 나 정도면 괜찮지 않다라는 이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뭔가 사람들이 잘못됐네, 세상이 잘못됐네, 여자들이 보는 눈이 없네, 이렇게 탓만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남자들의 외모 평가에서뿐만 아니라요, 돈 버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여야만, 조금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현실이 있어요. 오늘은 그 불편한 진실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실력이 전부가 아니다예요. 이거는 사실 투자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투자에서도 투자 실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꼭 많은 돈을 벌지 않아요. 좀 실력이 떨어진 사람이 진짜 운 좋아서 어떤 투자처를 잘 고르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오늘은 투자보다는 좀 사업이라던가 일 영역에서 실력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실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떤 스탠스로 가게 되냐, 업계 1등을 하려고 하잖아요. 최고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든 객관적인 걸로 봤을 때 내가 업계 1타다 라고 하려는 게, 그런 접근 방식이 실력이 전부다 라는 접근 방식이잖아요. 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접근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오넬 메시, 마이클 조던, 메이웨더, 이런 스포츠는 신체 능력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팀 스포츠가 끼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실력으로 압도적 1등을 찍을 수 있다면 실력이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뭐가 들어가냐면 주관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보는 수많은 유튜버 중에서 누가 컨텐츠 창작 능력이 제일 뛰어납니까? 북토크요? 네, 맞습니다. 뭐 헛소리고요.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그게 무조건 좋은 컨텐츠예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구독자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컨텐츠입니까? 좋은 크리에이터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즉, 최고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력이 전부라는 가정을 한다면 최고가 잘 돼야 맞잖아요. 근데 진짜 실력이 최고인 사람이 마냥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수들만 봐도 노래 진짜 잘하는데 실력 진짜 미쳤는데 다른 가수들보다 돈 못 벌고 좀 유명하지 않고 이런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케팅적 관점에서 보면은 딱 이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에 지갑을 열지 않고요,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지갑을 엽니다. 즉, 뭔가 하나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다 비교해보고 객관적으로 연구해보건대 이게 최고야 라고 하지 않고요, 딱 봤을 때 야 이거 좋다, 느낌 있다, 이런 걸 고른다는 거예요. 이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최고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죠. 그리고 사람마다 선호도가 달라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어떤 업계에서든 그 필드에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가수들도 엄청 많고, 화장품을 팔면 화장품 업체도 엄청 많을 것이고, 강의를 팔면 강의 업체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모든 옵션을 고려해서 최고의 것을 고른다라는 게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뭘 선택하냐? 내가 가장 빨리 발견하고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거 좋다라고 가장 빨리 발견하는 것에 지갑을 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화장품 파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래전에 만났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너무 훌륭하셔서 장인 정신으로 똘똘 뭉쳐 계세요. 그래서 정말 성분 하나하나 고르는 것부터, 그리고 그거를 사용성까지 고려해가지고 포장 하나까지, 용기까지 신경 쓰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를 정말 밤낮으로 고민하세요. 가격도 혹시 너무 비싸면 못 살까봐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하시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볼 때 퀄리티가, 제가 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의 말로는 우리가 압도적 최고다라고 말을 해요. 재밌는 건 그분 화장품이 그럼 잘 팔리냐? 아니에요. 안 팔려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게 업계 불문 장인정신 가진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장인정신이 있는 분들, 실력이 최고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력에 자부심이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특별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별한 능력, 그 자부심을 어필해요. 문제는 이 어필을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되게 참 쉽게 말해주면 괜찮은데 보통 장인들이 그걸 잘 못해요. 보통 장인분들이 어렵게 말합니다. 그 어렵다는 게 의도적으로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본인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피부에 좋은 성분 이거 뭐 나이아시나마이드네 뭐네 막 이런 거를 막 말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 성분 비싸서 못 쓰는데 우리는 다 넣어준다?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문제는 소비자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 성분이 뭔데? 그럼 그 성분이 뭐가 좋은데? 그러면은 이 전문가분들이 그걸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러면 대신에 어떤 것들이 팔리냐? 최고로 성능이 좋고 최고로 실력이 뛰어난 게 팔리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봤을 때 이거 나한테 도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팔린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오히려 더 잘 팔려요. 이게 불편해. 사실은 좀 따져보면 정말 최고로 좋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의 상품 서비스가 잘 팔려야 맞잖아요. 그게 정의롭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최고로 좋은 것보다 빨리 이해되는 것들이 팔리는 법입니다. 실력이 좋다고 내가 딱 자랑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고객 입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건 첫째 치고 둘째, 잘난 척하는 걸로 보여요. 야, 내가 이렇게 뛰어난다?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근데 직원이 대표님 제가 일할 때 어떤 스킬이 있고요. 어떤 툴을 사용하고 기가 막히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럼 대표님은 뭔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왜 어쩌라고 말이 나와요? 직원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간에 사장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실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고객은 실력만 좋다고 봐주지도 않고요.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자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제 고객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며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냐?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그때는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화장품 예시로 들었죠. 뭐 성분이 A가 이게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혹시 요즘에 볼에 여드름 막 나지 않으세요? 그거 제가 없애드릴까요? 이러면 관심이 가요. 왜? 도움이 되니까. 아까 직원 이야기했잖아요. 그 직원 입장에서 보면 직원 입장에서 제가 이런 기술이 있고 스킬이 있고 다다다다 필요 없어. 대표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요. 대표님 제가 이 신기술 도입해 주시면은 저희 업무 효율 10% 올려놓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줄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안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야지. 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좋다고 다가 아니에요. 고객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받는 게 좋은 마케팅이고 그게 실력과 별개로 성과에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마케팅은 지나치게 제품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반면 좋은 마케팅, 특히 직접 반응 마케팅은 항상 고객 또는 고객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고객이라고 했지만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랑, 내 전문 용어, 내가 서술하는 거 사람들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지금 그 사람을 공략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틱톡만 켜도 인스타만 켜도 스레드만 켜도 유튜브만 켜도 콘텐츠가 끝도 없이 쏟아지잖아요. 네이버만 켜도 광고가 끝도 없이 쏟아지고 그런데 잘난 척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줄 필요가 없죠. 손가락만 까딱하면 대체제가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요?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즉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맥락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아, 실력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실력만 좋다고, 실력만 키울 게 아니고 실력 좋다고만 어필할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당신에게 도움을 드릴게요.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구나. 알겠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조금 막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드려볼게요. 도움이 될 것 같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뾰족한 타겟과 문제를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미용실을 고를 때 뭔가 그 미용실 자체에 남성 전용이라고 있으면 뭔가 남자 머리를 더 잘할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뭐 준오웨어 뭐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디자이너를 고를 때도 남성 커트 전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저는 왠지 그분한테 가고 싶더라고요. 남성 시술 사례 몇 건. 사실 이분보다 다른 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성 머리도 하는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성 전용이라고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왠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길 가다가 김밥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가 있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보통 김치찌개라는 명확한 니즈가 있으면 김치찌개 집에 갈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하게 있거든. 그리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될 것 같거든. 설령 김밥 천국 주방 아주머니의 손맛이 미쳐가지고 여기보다 더 맛있을지라 하더라도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딱 봤을 때 내가 필요한 거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을 줘야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건데 그 방법이 뭐예요? 뾰족한 타겟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뾰족해야 된다. 제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코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회원분이 계셨냐면 매트리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매트리스를 그냥 저희가 보통 싱글, 퀸, 킹 이렇게 그냥 정해진 사이즈로 팔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이즈를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맞춰서 잘라주는 맞춤형 매트리스가 있어요. 원래 있었어. 근데 그냥 마케팅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었냐면 맞춤형 매트리스 판다. 이거는 누구도 쓸 수 있냐면은 아이 침대배도 칠 수 있고 반려견 침대로도 쓸 수 있고 뭐 이것저것 했어. 그때까진 그렇게까지 큰 반응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분의 스레드에서 대박이 난 게 있어요. 그냥 애견 전용으로 그러니까 애견을 위한 맞춤형 매트리스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그 과정을 그냥 제가 공유하라 그래서 그걸 그냥 올리셨거든요. 이게 반응이 터진 거야. 반응이 터졌어요. 왜? 뾰족하게 찌르니까 이제 거기 댓글에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건 아닌데요. 조회수 대비 댓글에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얼마예요? 문의가 터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럽니까? 뾰족한 타겟.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 혹은 그 반려견을 위한 침대를 찾던 이 뾰족하게 찌르니까 우와 이거 나 필요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더 선택받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지도로도 업계 상위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뾰족한 타겟과 문제를 설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잠재 고객이 광고 메시지를 보자마자 이건 나한테 딱이군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나한테 딱이군 이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뾰족해야 돼요.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제가 돈 버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사기꾼 같아. 사기꾼 같아. 뭐 돈은 사실 어떻게 말하든 사기꾼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한데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교사 출신이었다가 유튜브에서 퇴사했거든요. 혹시 지금 직장에서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뭔가 부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그런데 배달하기는 싫은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직장인 중에 퇴사 고민하고 수익 월급이 적어서 고민하던 사람들은 전자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너무 좁지 않냐? 여러분 뭐랄까요? 사람들은요. 좁은 데서 1등을 찍으면 좁은 데서 일단 성과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거 한다면 믿고 따라와요. 그런데 어디서도 압도적으로 성과를 못 낸 사람이 저 다 해요 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매력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세일즈나 마케팅 업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두에게 팔려고 하면 그 누구에게도 팔지 못한다. 딱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뾰족한 타겟과 문제를 해결한다고 어필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내가 전문성이 어디 있어? 저 그냥 하는 일 다 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고객들의 반응을 일으키는 쇼폼 제작 전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이직을 하거나 뭐 직장에서 업무를 요구하거나 할 때도 뾰족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이면 당연한 거고 사업이면 뾰족하게 잡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확 느낌을 주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냐면 뭐 하나라도 달라야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USP라고 하거든요. Unique Selling Proposition이라고 독특한 판매 제안. 즉, 그냥 핵심은 이거예요.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은 독특한 판매 제안을 개발해야 한다. USP의 최종 목표는 다음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왜 인근의 다른 경쟁사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사야 하는가? 우리가 뾰족한 타겟과 문제를 찝었어요. 혹시 당신 요새 머리가 아프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찝었어.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맞아 그거 나 필요해. 근데 내가 왜 굳이 너한테 가야 되니? 이거에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답을 못하면 그 누구도 답을 못 해줍니다.
안 해줘요. USP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든가, 아니면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던가, 아니면은 남들은 못 주는 서비스를 얹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완전 전문 분야로 전문가 타이틀이 있던가, 면허증이 있던가, 아니면은 이미 리뷰가 많아가지고 압도적인 리뷰가 있거나, 뭐 다양합니다. 핵심은 뭐 하나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북토크 채널이 대다수의 책 리뷰 채널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주관을 말해요. 대다수의 책 리뷰 채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채널들이 많죠. 그게 잘 될 때도 있는데 저는 거의 주관입니다. 사실 제가 책을 소개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으면서 아니에요. yes and no예요. 왜 그러냐면 책을 소개하지만 그 책을 저의 생각과 저의 방식으로 풀고 그에 도움이 되는 책을 가져오는, 책의 문구를 인용하는 겁니다. 책의 내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금도 이 영상도 보시면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에서 실력이 전부다 아니다. 이게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의 메인 주제는 아니에요. 메인 주제는 아니야. 그런데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제가 책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다른 책 리뷰 채널들과의 다른 점이고, 또 다른 점으로 설정한 건 많아요. 다른 데는 좀 나긋나긋 차분하게 말한다면 저는 강하게, 확신 있게 강의 형태로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어쨌든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내가 수많은 대안이 아니라 너를 골라야 되니? 라고 할 때 나조차 말을 못하면 그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업계에서 여러분은 뭐를 다르게 할 것이냐? 대다수 사람들보다 뭐가 달라서 나를 고르게 할 것이냐? 실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건, 아니면은 뭐 감성을 잘 살려주건, 맞춤형으로 해주건, 뭐가 됐건 뭐 하나라도 다른 지점, 그것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돈 벌려면 받아들여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실력이 전부가 아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최고의 퀄리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정의로운 것 같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좋잖아. 근데 현실이 안 그래요. 현실이 안 그래. 그리고 사실은 그게 엄청 막 불공정한 이것도 아닌 게요. 자기 어필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실력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언제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선택해 줄 것이냐? 도움될 것 같을 때. 내가 뭐 잘났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겠어요.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뾰족한 타겟과 문제를 해결해 줘라. 뾰족한 타겟에게 뾰족한 문제. A 상황에 계신 분들, 그냥 20대 여성 이 정도도 약하고요. 20대 여성인데 나다운 개성을 살려서 그걸로 수익화도 하고 싶으신 분들, 근데 그거 돈 어떻게 벌어야 될지 모르겠죠. 해답은 인스타그램이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이 정도, 이거보다 더 뾰족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뾰족한 타겟과 문제를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줌에 있어서 나는 뭐가 다르냐, 뭐 하나라도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력의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 대부분의 업계에서요, 그 업계가 존재한 지 오래돼 있을수록 제품의 퀄리티는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거 보잖아요. 솔직히 명품이라고 취급되는 브랜드랑 그냥 듣보잡 브랜드랑요,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냥 그 제조원에 전화해가지고 저 이거랑 비슷한 세팅 만들어주세요 하면 해줘요. 별로 안 비싸요. 서비스 업계도 비슷비슷합니다. 청소 업체들 제가 여러 군데 막 해봤거든요. 근데 청소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는 상향 평준화가 됐다. 그렇기에 실력이 더더욱 전부가 아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을 뾰족하게 알려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뾰족하게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인식이 돼야 되고, 고객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야 합니다. 그에 대한 최고의 수단은 뭘까요? 고객에게 나를 알리는 최고의 수단은 당연히 SNS입니다. 유튜브, 인스타, 특히 요즘에 스레드. 이런 것들이 요새 나를 알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죠. 혹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다, 그런데 내가 SNS를 안 한다? 하셔야 합니다. 내가 SNS 학원이 있는데 잘 못한다? 배우셔가지고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요, 고정 댓글에 있는 제 뉴스레터 한번 신청해 보시면, 이거 무료거든요. 무료에 제가 요즘에 SNS 마케팅 브랜딩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저는 이런 취지로 준비를 했어요. 실력만 갈고 닦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력만으로 1등을 하려면 리오넬 메시가 돼야 돼요. 솔직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찬 본질과 실력을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빛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